안녕하세요. 독서 수업 서미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재 3강에 들어왔습니다. 3강의 첫 번째 비판하며 읽기. 한눈에 폰트가 너무 강력하죠. 비판. 그런데 그 밑에 그림자로 비난. 비난이 아니라 그렇죠.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설적 비판이라고 하는데 비판하며 읽기입니다. 그럼 과연 비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그렇죠. 국립국어원에는 비판이라고 하면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아주 매서운 신랄한 비판을 가하다 비판이 제기되다 이럴 때 쓰는 비판.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렇죠. 오늘의 수업은 그렇다면 과연 비판하며 읽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흔히 비문학 문제에서 비판적 읽기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 연습.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에 글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추론하며 읽기에서 배웠죠.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그 뇌를 그렇죠. 활성화하는 이런 활동을 할 겁니다. 비판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핵심은 그렇죠.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 글쓴이의 의견이 타당해? 이게 정확히 맞아? 근거가 있어? 여기 의도는 뭐야? 배경이 뭘 드러내고 있지?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읽는 게 비판하며 읽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 정도로 이 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비판적 읽기란 지금 노란색으로 해놨죠.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정보, 관점 등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활동. 어렵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노란색.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비판적 읽기의 방법. 글에 포함된 관점이나 내용이 타당한가, 공정한가, 표현 방법이 적절한가,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글에 숨겨진 글쓴이의 의도가 맞나, 사회문화적 이념이 과연 맞나, 이런 걸 비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책 두 권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책 두 권이 떠올랐는데요. 마시멜로 이야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 읽었던 아이들은 서울대 갔다 라고 하는 황당한 홍보를 보면서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선생님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 쳐보니까 어린이 마시멜로 이야기, 청소년 마시멜로 이야기, 만화로 보는 마시멜로 이야기 이렇게 팔리는 현실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유명한 책인가? 음, 여러분 읽으셨어요?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렇죠. 마시멜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맨 처음은 한 어린이 앞에 놓인 마시멜로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마시멜로를 한 개 더 준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실험이 나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먹지 않는 사람이 미래의 삶을 위해 인내한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의 주제는 참아라. 그러면 성공한다. 선생님이 이 마시멜로 이야기 정말 그럴까? 참으면 성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밑에서 두 번째 줄. 자기계발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게 정말 그런가? 라는 인문학적인 의문이 들지만 현재에 충실할 것,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 책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정말 참기만 하면 성공해? 이 이념이 맞아?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게 비판하며 읽기죠. 선생님이 지난주에 읽었던 공정하다는 착각. 이거 우리 개별 도서로 박소정, 민승윤, 순윤이 몇 명이 이거 읽겠다고 해서 선생님이 대단하다 선생님이랑 같이 읽자 그랬는데 일단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수능 미국 SAT를 다뤘다고 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육자로 산다는 게 뭔가 그리고 여러분 통합사회 가르치셨던 김윤정 쌤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독서 모임 책소리에서 지난주에 같이 읽었는데 이 책을 선생님 막 이제 선생님 막
낙서한 거 띡 찍었는데 일단 공정하다는 착각은 에서 이 내용을 알려주면 쌤이 주황색으로 한 거. 우리가 내 능력이 있으니까 쟤는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내 능력껏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맨 위에 나의 능력, 나의 행운이라고 했는데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행운이 아닌가. 행운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공에 대한 승자들의 오만함이 패자들의 굴욕감을 주는 것. 그래서 겸손한 게 필요하다. 네 능력은 사실은 행운일 수도 있다.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같은 길을 제공하는 게 아니다.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제 밑에다 SAT, 수능, 기득권의 대물림, 서열주의, 학벌주의,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걸 막 적어가면서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문제랑 똑같아. 그런데 한쪽 끝에 읽다가 점 맨 위에 인간의 선한 본성에만 호소하는 거 아닌가? 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복불복 이렇게 행운일 수도 있으니까 수능을 잘 보는 것도 어떤 집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환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것도 이 사람은 이제 하버드를 나왔어요. 하버드 교수예요. 그래서 하버드 입시 지원자 중에서 일정 부분은 걸러내고 일정 부분 1배수에 3배수에 든 사람들은 추첨으로 하자. 이런 황당한 그런데 귀 기울일 만한 이런 제안을 해요. 선생님이 이거 읽고 인간이 정말 착한가? 정말 그렇게 될까? 선한 본성에만 호소하는 거 아닌가? 이상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론상은 문제 없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지지 않았어? 현실은 어때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스카이캐슬 보면서 분노하는 대신에 발 빠르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렇죠.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너무 이론적이야. 인간이 그렇게 선하기만 할까?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이런 게 비판하면서 읽기죠.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 비판하면서 읽기는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여러분 이거 익숙하죠?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36.5도 인간의 경제학 배울 때 합리적 개인과 비합리적 사회 우리가 읽은 지문입니다. 선생님이 문단 정리했죠. 첫 번째 문단,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 합리성은 병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렇죠. 개인은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사회도 그래. 협동하는 거 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 아니야. 그렇죠. 개인 차원의 합리성을 강조하면 죄수의 딜레마 이론처럼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구 개발하고 환경오염.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집 부근에 도로나 공원이 생기기를 원하면서 그 부담은 부담하지 않고 우리 배웠죠. 공공재의 무임승차. 그렇죠. 합리적 개인이 비합리적 사회를 초래하기도 해. 이런 얘기 우리 읽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 방안이 나와 있는 글이었습니다. 생각나죠? 선생님이 노란색과 살색 그렇죠. 이 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협동도 크게 보면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결과야. 아니야.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거야. 우리 사회 현실을 봐. 그렇죠.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의 합리성은 병행할 것인가? 노란색 병행할 거야. 아니야. 비합리적 사회가 될 거야. 주황색. 이렇게 이 지문을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준 질문 중에서 8번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이런 8번 문제가 전형적인 비판함의 읽기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A가 보기를 바탕으로 B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하면서 비판하려면 그렇다면 A가 뭐예요? A, 죄수의 딜레마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그러니까 사회는 비합리적으로 될 것이다. 이 A의 입장에서 그 입장이 중요하죠.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 선생님 밑줄 쳐놨습니다.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에 관련되어 있을 때 유독 협동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가족이니까, 그치? 우리 갱상도 아니야. 우리 충청도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대학 나왔잖아.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그렇죠. 끼리끼리.
선거철 되면 밀어주는 거. 이런 거에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비의 주장, 사회도 합리적으로 될 거야 라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질문으로 누구의 입장인가? 그렇죠. 답은 몇 번이에요? 잠깐 멈춰놓고 생각하고. 그렇죠. 답은 이런 게 비판하며 읽기 문제고 답은 2번. 한 집단 내에서의 협동으로 얻은 결과가 그거는 비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보기를 보면은 그죠? 선거철에 끼리끼리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비합리적으로 갈 거다라는 A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비판적 읽기. 이런 문제. 3점짜리 문제, 좋은 문제, 비판하며 읽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밑에 그 링크해 놓은 패들렛에 여러분의 생각을 업로드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읽을 게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어느 수의사가 쓴 글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읽기 전에 자유현상을 해라. 정보나 풍경이나 생각 어떤 것도 좋다. 선생님이 패들렛에 들어가서 내 공간에다가 여러 개 올려놨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비인간 동물이다라는 생각, 발언. 그 다음에 선생님이 키우는 고양이 두 냥이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소설, 문학 시간에 노찬송과 예반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 얘기하면 항상 개고기를 먹을 건가 말 건가? 그렇죠. 반대 의견.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요즘엔 개고기 식용금지법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먹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신문기사. 그렇죠. 선생님 학교 냥이 사진도 올려놓고 등등등. 우린 인간이에요. 내가 동물과 관계를 맺는 게 과연 어떤 건가?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을 풍부하게 올려놓으세요. 이런 걸 집단 지성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목적은 우리가 다음 글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했죠. 그리고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다음 시간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하는 거죠. 생각하며 읽는 거죠.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북 스스로 정리하며 읽기인데 내가 한 번 읽으면 제대로 머리에 안 들어온다 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예습. 한 번, 두 번 읽고 오면 수업 시간이 훅 재밌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보죠. 안녕.